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마무리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조위안의 최척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최척전 스케일이 굉장히 큰 소설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고소설에서 출제를 한다면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작품을 출제하고 싶습니다. 조위안이라는 작가가 쓴 한문 장편 소설인데 조선과 일본, 중국, 베트남까지 최척과 오경이라는 인물들이 전쟁 속에 유랑을 하면서 만남과 또 헤어짐을 반복하는 굉장히 기구한 남녀의 사랑과 그 고생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써간 작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EBS에서 언급된 바로는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의 대표작이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전기소설의 통속화란 무슨 뜻이고 전기소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변모 양상이 우리 최척전에서는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그것을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성하고 역사적 현실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양면성을 살펴보는 게 출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소설 전공자라면 이 점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6평이 한번 나왔고요. 그 대목을 소개를 할 것이고, EBS에는 어떤 것이 나왔고, 이번 수능에서는 또 다른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나올 것이다를 제가 출제 장면을 손에다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작품으로 최척전을 강추합니다. 자, 마무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 작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항상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밤에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만 좋으면 그래도 하루가 잘 가지 않나? 이런 희망까지도 품어보게 됩니다. 희망을 안고 밤에 잠에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화면 같이 보죠. 자, 최척전이고요. 조위안은 16세기 중후반에서 17세기까지를 살았던 역사적인 문인이고요. 최척전을 지은 굉장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근데 다른 작품은 많이 발견되지 않고 최척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성과 환상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유랑 속에 꼽힌 사랑, 전쟁 속의 사랑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거든요. 최척과 오경의 이야기고 전기소설의 변모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소설의 통속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기소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통속적으로 변모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기소설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 기자가 기이할 기자거든. 그로테스크하고 한마디로 현실적이지 않고 환상적이다. 말하자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 뭐 사후세계가 일어난다든가, 천상, 용궁 막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전기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한 소설입니다. 이게 우리 고소설의 초기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가모라든가 금오실화라든가 뭐 최치연전이라든가 이런 소설은 다 전기소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승을 떠난 존재의 영혼이라든가 죽은 영혼과의 사랑, 이런 게 많잖아요. 초인실적인 존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되게 그 현실 속에 소외되고 외로운 내면의 자아, 그 외로운 내면의 자아가 초현실적인 존재와 만나게 되면서 외로움을 해소해 나가는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영속 불가능한 사랑의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소설이에요. 이 기할 기, 기록할 기가 아니라 이게 전기소설의 특징인데, 최척전은 이러한 전기소설의 특징도 있고 변모된 양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기성도 있고 현실성도 있다. 이 최측전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점이 어떤 점이냐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이번 출제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최측과 오경이라는 두 남녀 주인공은 현실적 인물이고 어떤 그 영웅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웅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영웅 중심적인 활약상이 없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역사 속에서 나부끼는 낙엽처럼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천상계나 운명 예정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설의 전형적인 이원적 세계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역사적 현실성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역사적 현실성으로서 아까 말했듯이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같은 역사적인 전란을 실제로 무대로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이완이라는 이 작가도 실제로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실제로 참전을 했던 김덕령 장군하고 더불어서 그런 거 체험담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영웅적 활약은 없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선이나 일본, 중국, 베트남까지 안남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베트남이거든요. 그곳까지 무대 공간이 굉장히 펼쳐지는 스케일이 큰 한문 장편 소설이다. 그리고 요 점이 중요합니다. 요게 장육불. 요게 이번 영상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 장의 길이나 넘는 부처가 나오는데 전라도 남원의 만복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그 부처님인데요. 이 장육불이 오경의 꿈속에 나타나서 죽지 마라. 너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험한 신이한 존재예요. 요런 것은 초기 기이한, 이 기이할 기자 있잖아요. 이 기이한 존재가 등장하는 경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따라서 진짜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일이 행복하게 풀려지게 되는 그 매개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기이한 성격의 대표, 최책전의 전기소설의 그 흔적. 그 나머지는 역사적 현실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모가 돼 있다. 그래서 기이한 전기성과 현실성의 양면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도 정말 그 수많은 천신만고 끝에 오경과 그 최척, 그리고 몽석, 몽선, 그리고 홍도 이런 가족들이 다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런 것은 초기 전기소설에서 벗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장면별 줄거리를 제가 이제 다 읽고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짤막하게, 장편 소설이지만 짤막하게 빨리 정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됩니다. 장면 1. 전라도 남원에 사는 최척이 남주인공이거든. 정상사의 집으로 이제 아빠의 친구 집에 가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오경이가 이제 몰락한 화족, 그러니까 옛날에는 번화했던 집안의 여자입니다. 그 딸이죠. 근데 이곳에 있었거든. 근데 우연히 오경이가 최척을 보고 선비 최척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평판이 좋아요.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시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오경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 시비 춘생이를 보내서 답신을 받아오게 하는데 장면 두 번째에서는 최척이 이 오경이 편지를 받고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친구인 정상사에게 좀 주선 좀 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남녀의 이야기죠. 오경은 그렇지만 혼사를 반대하는 이제 최척 집안이 좀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심하죠. 우리도 몰락했는데 또 돈 없는 집안의 남자를 만나면 네가 고생한다. 엄마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엄마를 설득해서 둘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처음에 최척전의 그 혼사 장애를 극복하는 남녀의 최척과 오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그렇게 낼 만한 요소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좀 알고 있으면 좋죠.
그 장면 세 번째에서는 혼인날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란이 두 남녀의 삶을 어떻게 갈라놓고 있는가. 그 역사의 흔적이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남은 지방에 의병이 일어났는데 최척도 여기에 이제 반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 참전하게 됐다 했는데 반강제로 끌려가게 돼요. 네,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면 네 번째는 혼인 날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경 엄마는 잘 됐다. 이제 옆에 부잣집 아들이 양생을 사이로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오경이 고집에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스스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빌어서 등에 붉은 점이 있는 맏아들, 큰아들 몽석이가 태어나요. 요게 이제 전반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장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경의 그 애정에 대한 확신, 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면 다섯 번째는 다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외적이 두 번 침입하잖아요. 정유재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원이 함락이 되면서 오경은 외병의 포로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최척은 이제 흩어진 가족을 찾다가 낙담을 하게 되고 명나라 장수 여유문과 이제 만나게 되고 형제의 의를 맺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완전히 가족이 이상 가족이 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중국에 가서 최척이를 마음에 들어했던 여유문의 요구를 이제 여유문이 자기 누이의 남편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최척이 마음에 드니까. 그러나 최척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전란 때문에 이렇게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최척의 부친과 장모는 몽석을 데리고 남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남원으로 다른 식구들은 가 있는 거죠. 장면 여섯 번째는 한편 일본으로 끌려간 오경이는 계속 이제 남장을 하게 됩니다. 남자 행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그 불심, 부처를 깊게 믿고 있는 일본인을 만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장사를 하러 다녀요. 그 사람의 장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뱃사람이 된 거죠. 장사일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 일곱 번째가 2016년 6월 모평에 출제됐던 대목인데 요 대목이죠. 여러 해가 지나서 자기한테 호감을 보였던 자기 누이와 결혼시키려고 했던 여유문이 중국에서 이제 죽게 되자 최척은 항주의 친구인 송우와 함께 상선, 이제 장사하는 배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던 날 안남의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가깝잖아요. 안남이 베트남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오게 된 역시 오경이도 일본인 그 장사하는 사람의 도와주러 갔다가 그 일본인의 배에서 타 있는 오경이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 대목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 시를 주고받으면서 먼저 최척이가 옥피를 부니까는 저쪽에서 어떤 시가 들려오고, 예. 근데 그 시는 아내 오경의 목소리면서 오경이가 옛날에 지었던 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경이하고 만나게 되는 극적인 상봉 대목이 6월 모평에 나왔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목이 그대로 나오진 않겠죠. 예. 그래서 요 대목은 이렇게 나왔다. 이거 소개만 하고. 장면 여덟 번째는 우연히 만난 다음에 중국 항주에 도착해서 둘째 아들 몽선을 거기서 출산하게 되고 거기서 한 10여 년간을 행복하게 살게 돼요. 예, 중국에서. 그러다가 둘째 아들의 짝으로서 홍도라는 중국 여인하고 혼인을 시키는데 이 홍도라는 여인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정했다가 실종된 진위경의 딸인데 이 진위경가 나중에 또 만나게 됩니다. 진위경의 도움을 받아요. 최척이가. 이 사람이 최척의 병을 또 고쳐주거든요. 어쨌든 홍도는 자기 아버지 없이 중국에서 몽선과 결혼해서 최척의 며느리가 됩니다. 장면 여덟 번째에서요. 그리고 이제 장면 아홉 번째에서는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중국에서 또 이제 오랑캐 호족이 침입해가지고 최측은 아들과 아내와 이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쟁 속에서 만났다가 다시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또 이별하게 되는 사건이 반복이 되죠. 명나라 군사로 출정했다가 청나라 포로가 돼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강홍님을 따라 조선에 출전했다가 역시 청군의 포로가 된 맏아들 몽서기를 만나게 됩니다. 네, 조선에 있던 몽서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해서 고향으로 향하게 되고 도중에 홍도의 아버지 아까 진위경이 있죠. 만나서 아빠의 병을 고치고 진위경이가 최측의 병을 고쳐주게 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장면 10번째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요게 이번에 EBS에 출제된 대목이죠. EBS에 수록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대목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경이는 이렇게 헤어진 상태에서 남편의 군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 낙담하던 중에 꿈에서 부처님의 말을 듣고 남편은 살아있으니 죽지 마라. 그러니까 오경이가 일본 땅에서도 몇 번 죽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곳에서도 수차례 죽으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장육불이 나타나서 죽지 마라. 너는 일이 성취가 된다. 이거 암시를 줍니다. 예. 살아있다고 여기고 몽성과 홍도와 함께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고향 남원으로 돌아가